안녕하세요, 김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실습을 진행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실습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델을 학습할 때 이 모델의 트레이닝하는 프로시저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그냥 무라이체가 되어서 딥러닝, 딥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줄줄줄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도식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F폭이 시작하면 욜로 처음에 시작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의 폭을 돈다 라고 하면 요 화살표가 100번에 도는 거죠. 그쵸. 그렇게 했을 때 각 한 F폭은요, 한 F폭은 데이터 전체를 한번 피드포워드 하고 업데이트 하는 거고요. 하나의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트레이닝은 또 여러 번의 그래서 이터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미니 배치로 쪼개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 배치의 사이즈로 나눈 만큼 데이터의 샘플을 트레이닝 셋을 그래서 그만큼의 이터레이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돌겠죠. 만약에 n개의 트레이닝 셋이 있으면 배치 사이즈로 나눈 만큼의 어떤 횟수로 이터레이션이 돌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 피드포워드를 하죠. 이걸 구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로스를 구하죠. 로스 y핵과 y를 가지고 로스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스에 대해서 백워드를 하죠. 백프로파게이션.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에 대해서 스텝을 하죠.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 다음에 프린트 하죠. 그렇게 하면 종료가 돼요. 그거를 어떤 미니 배치의 개수만큼 이터레이션을 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한 에폭 내에서의 트레이닝 프로시저가 끝이 나고 이터레이션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매 에폭마다 밸리데이션을 해줘야죠. 밸리데이션 셋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또 이것도 포문이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시작을 하면은 또 y햇은 fx를 구하고, 그 다음에 로스를 구하고요. 여기서는 백프로파게이션 할 필요 없죠. 우리는 학습을 안 할 거니까.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우린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이 스킵되고 현재 상태 출력하고 이터레이션 종료. 그리고 나면 이제 현재 밸리데이션 로스와 로이스트 밸리데이션 로스를 비교해서 베스트 로스인지를 체크하고 해당할 경우에는 모델을 저장하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얼리 스탑을 조건을 또 살펴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한 회폭이 종료되고 다음 회폭이 진행된 형태로 이렇게 모델이 진행되고 학습이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예전부터 많이 짜왔는데 요번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모듈화를 해서 뭔가 조금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점들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또 이따 살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동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너라고 하는 거를 클래스를 나중에 만들 거예요. 트레이너 클래스를 만들 거고, 이 트레이너는 모델을 들고 있을 거고, 이 트레이너는 그리고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하는 함수를 또 들고 있을 거예요. 펑션 함수를 가지고 있어서 트레인 셋을 처음에 받아와서 요 트레이너가 트레인 셋을 받아오면 트레이닝하는 함수에다가 모델과 함께 넣어주면은 학습이 되고, 여기서 이터레이션이 돌겠죠, 아까처럼.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밸리데이션 이터레이션 또 돌죠. 밸리데이션 셋을 이렇게 넣어줘서. 그쵸. 그렇게 해서 아까 사실 이 전 페이지에 봤던 그림을 제가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과 함께 이렇게 인터랙션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또 여기서 베스트 모델 체크하고, 이런 작업이 학습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테스트 셋은 안 써지겠죠. 지금은 평가할 때만 쓰이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거고요. 구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의 어떤 큰 그림으로 줌아웃을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어떤 엠리스트 데이터를 읽어오는 애를 또 짤 거고 모듈을 짤 거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면은 이제 텐서 형태로 오게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트레이너가 모델과 함께 그 데이터를 받아서 집어넣어서 최적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한 애들을 들고 있는 녀석이 이 바깥에 있는 train.py가 돼서 사용자는 여기에다가 여기로 진입을 해서 트레이너를 생성을 하고 모델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읽고 와서 거기에 집어넣고 트레이너의 모델과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습을 진행해요. 그렇게 하면은 모델 파일이 떨어질 거고요. 모델 웨이트 파일이 떨어질 거고 그걸 파일로 떨궈서 그거를 읽어와서 그때 컨피규레이션도 필요해요. 이때 사용된 컨피규레이션 여기서 컨피규레이션을 같이 줄 거거든요. 사용자가 그래서 요거를 파일로 떨구면 요걸 다시 읽어와서 predict.py가 그럼 사용자가 마찬가지로 읽어와서 테스트 샘플을 집어넣으면 테스트 리절트가 나오죠. 이런 형태로 추론이 진행되고 여기에 짜여진 함수를 RESTful API 서버 등으로 랩핑하면은 실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MNIST 클래시피케이션 위해서 클래시파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겁니다. 사실 예전에 짰던 그 코드인데요. 코드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배치놈 또는 드롭아웃을 써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할 거고 우리는 지금은 리니어 레이어 즉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배웠죠. 그래서 뭐 사실 이미지를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리니어 레이어를 쓰고 그 다음에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리퀴렐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반복해서 나올 거거든요. 딥뉴럴 네트워크니까 깊이 쌓아야 되니까 리니어 레이어 리퀴렐로 뭐 예를 들면 배치놈을 쓰겠다라고 하면 배치놈 그 다음에 리니어 리퀴렐로 배치놈 리니어 리퀴렐로 배치놈 이렇게 쭉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그거를 그냥 하드코딩으로 내가 박아버릴 수도 있는데 코드를 직접 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떤 블락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블락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게 돼요. 어떤 리니어 리퀴렐로 배치놈 또는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블럭 반복되는 애 중에 하나의 블럭이 돼서 그 블럭의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이제 해석을 하고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해서 해석을 해서 피처들을 추출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블럭들을 이렇게 이게 28x 28이니까 784차원의 어떤 플래튼한 입력을 받아서 이거를 500차원으로 빼고 400차원으로 빼서 300차원 200차원 100차원 그래서 100에서 또 10으로 가는 리니어 레이어를 쓰고 거기에 로그 소프트맥스를 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y 햇을 얻게 될 텐데 얘는 뭐예요? 로그 p x가 되죠. 어떤 실제 분포.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요 y와 그러면은 비교를 해서 NLL 로스를 써서 실제 로스를 구할 거고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써서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최소화하도록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손글씨를 해석하는 인식하는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나 대신 이제 손글씨를 인식해줄 나의 노예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아키텍처를 구성할 거고 그걸 이제 수식으로 빼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로그 소프트맥스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즉 NLL 로스를 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데이터셋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0에서 1 사이의 어떤 실수로 이루어진 어떤 입력
x는 n by 28 by 28. 그쵸? n이 지금은 7만 장이죠. 아, 6만 장? 6만 장이라고 할까요? 그냥 뭐 4만 8천 장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y는 원합 벡터가 되죠. 원합 벡터가 돼서 0 또는 1의 집합으로 이렇게 n by 10차원의 행렬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근사하고자 하는 함수 f를 뉴럴 네트워크로서 구성할 수 있고요. 뭐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리니어한 뭐 레이어를 써도 되고, 무슨 모델을 쓰든 뭐 SVM을 쓰든 아니면은 뭐 랜덤 포레스트를 쓰든 XG 부스트를 쓰든 아무거나 다 써도 돼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이거를 이제 DNN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쵸? DNN으로 쓰겠다라는 거고, 그때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파라미터 세타죠. 거기에 그래서 x를 넣으면 우리는 yi의 햇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근데 우리는 로그 소프트맥스를 썼으니까 로그 확률 분포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 로스를 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 수식이 돼요. 이렇게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을 비워둔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나머지가 0이다. 이게 y의 i의 트랜스포즈라고 쳐볼까요? 그리고 이게 y i의 햇이다. 즉 로그 확률값이 들어있다고 쳐보죠. 각 클래스별 로그 확률값.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당 실제 정답인 클래스 요거랑 요거랑 지금 곱하니까 실제 정답 1만 있는데 실제 정답의 클래스의 로그 확률값만 살아남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로그 확률값이 해당 클래스의 로그 확률값이 최대가 되면 좋잖아요. 즉 1이 되면 좋잖아요. 로그 확률값은 0이겠죠? 네. 확률값이 1이 돼야 되니까 로그 확률값은 0. 그래서 최대가 되면 좋은 건데 그거를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으니까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니마이즈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로그 확률 값인데 x가 어떤 샘플이 주어졌을 때 y가 어떤 해당 클래스의 확률이죠. 해석을 해보면. 근데 뉴럴 네트워크 어떤 해당 웨이트 파라미터일 때 그거랑 같은 거죠 지금.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얘기하면 이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예요. 네. 이게 로그 라이클리우드가 돼서 앞에 마이너스니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NLL 로스를 쓴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로스라고 해주는 거고요. 그쵸? 로스라고 해줬고, 그러므로 우리는 요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세타를 찾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세타 햇.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건데,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추적을 보면은 일단 로스를 세타로 미분을 하죠. 로스를 세타로 미분하죠. 그 과정에서 그럼 뭐가 있겠어요? 백프로파게이션. 백프롭이 들어가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뭐 레이어가 두 개야. W1 W2 그
다음에 y hat, 그 다음에 로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y가 추가돼서 로스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각각의 w1을 업데이트하는 수식도 어떻게 돼요? 로스를 w1으로 미분하면 되는데, 로스를 w1으로 미분하는 것은 로스를 y 햇으로 미분하고 y 햇을 w2로 미분하고, 아니 w2 아니죠, 여기 중간 결과물을 h1이라고 할게요. h1으로 미분하고, 그래서 h1을 w1으로 미분 하면 되죠. 그게 백프로파게이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하면, 요 세 개를 다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을 얻을 수 있고, 그거를 각 레이어별로 다 수행하는 게 바로 요 세타로 미분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담을 써서 자동으로, 아담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지겠죠. 아답티브하게 결정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 쭉 망라한 거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총 망라했어요. 총 망라했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MNIST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 딥러닝의 수식과 구현을 우리가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냥 요 수업 그 수식과 구현이 그냥 일체가 되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코드를 읽을 때마다 코드에서 해당 부분이 어느 수식에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래서 이게 수식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자랑 같지만, 저는 그러니까 뭐 문과도 이해할 수 있는 수학, 수포자도 할 수 있는 딥러닝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고, 결국에는 수포자 분들도 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쉽진 않겠죠. 네. 근데 어쨌든 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다져나가면, 지금 제 수업이 지금 20시간 넘겨가고 있을 텐데 20시간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깊이 있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만 이해했다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2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쭉 배운 내용들을 다 총망라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코드에서 그대로 실제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번 이 실습에서의 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될 거예요. 예전처럼 주피터 노트북 하나 띡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요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파일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각 모듈별로 각 파일에 구현이 돼 있을 거고, 나중에 그래서 뭐 엔트리 포인트 같은 데서 그 해당 모듈들을 다 불러와서 재활용을 하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디렉토리, 우리 CS 파일이 들어있는 디렉토리를 까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모델 py가 있어요. 모델.py. 얘 같은 경우에는 열어보시면 nn.모듈 상속받은 어떤 나만의 클래스를 정의해서 모델 아키텍처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본 거죠. 요거를 실제 구현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predict.ipynb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래도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비주얼라이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CLI 환경 콘솔에서 뭔가 뭐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학습이 완료된 파일을 불러와서 입력을 받아서 추론을 수행하죠. 그리고 train.p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트리 포인트, 사용자는 여기로 이제 진입하면 돼요. 학습을 할 때.
그럼 위에 뭐 model.py나 밑에 속에 trainer.py, utility.py를 다 가져와서 다 활용해서 어떤 실제 학습을 수행하는 거죠. 선언하고 어사인해서. 그리고 trainer.py는 이제 트레이너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예전엔 그냥 포문으로 짜고 말았잖아요. 함수도 안 짰어. 예전에 심지어 함수로도 짜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쓰면 안 돼. 자꾸 그렇게 쓰게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학습을 하기 위한 과정들, 아까 여기서 앞에서 봤죠. 여기서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대로 이제 우리는 구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utility.py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내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어떤 모듈들을 모아놓은 스크립트 파일이 되겠죠. 말 그대로 util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util 함수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을 나갈 건데, 그래서 마무리해보면 왜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냐,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실무에서는 초반에 어떤 분석 과정 또는 뭐 아니면 맨 마지막에 어떤 비주얼라이즈 하는 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험은요 CLI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데서 실습을 해봐야지. 네. 학습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해놓고 테스트는 CLI 환경에서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 나눈 것처럼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주피터 노트북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제까지 실습한 건. 근데 이러면은 복잡한 프로그램 구성이 불리해. 그럼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뭐냐? 투비. as is 이렇고 투비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이 뭐냐? 실험을 반복해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는요 막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막 한 컴퓨터에 GPU가 막 4개씩 달려있고 이런데 그러면 막 4개를 동시에 돌리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가 바뀌어도 바로 동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주피터 노트북도 잘 짜면 모델 아키텍처 바꿔도 동작하죠. 뭐 예전에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우리 그냥 딥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리그레션 잘 하시잖아요. 코드 그대로인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딥뉴럴 네트워크 DNN을 활용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잘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짜놨기 때문인 거고, 전 애초에 그 뭐랄까 습관이 이렇게 들었으니까 습관이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짠 거고, 어쨌든 이 니즈가 있는 거죠. 이 니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히말라야를 등정하는데 베이스라인에서 계속해서 나아간단 말이죠. 즉 이 과정이 모델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모델 아키텍처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바뀔 때마다 그거를 코드를 새로 짜야 된다?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바로바로 동작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엄청 해야 돼요. 이 와중에. 하이퍼 파라미터 바꿔서 다양하게 실험했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가 막 하드 코딩으로 박혀있다. 소스 코드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그냥 하드 코딩으로 박혀있다. 그러면은 막 하이퍼 파라미터 바꿨을 때 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걸 일일이 찾아서 막 바꾸고 저장하고 돌리고, 그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코드 일부분이 수정되어도 다른 부분에 큰 수정이 없도록 독립적으로 각 모듈들을 세퍼레이션해서 짜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코드를 이제 실습을 해볼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프랙티컬한 엑서사이즈 챕터 이런 그대로 그런 실용적인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만들어야 할 것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실용적인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